안녕하세요. 국제대학교 권혜영 교수입니다. 오늘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내용 공유합니다. 무례한 사람의 행동은 내 행실을 바로잡게 해주는 스승이다. 공자의 말씀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무례한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무례한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간접 경험을 해주게 하는 좋은 스승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나이와 인품은 비례하지 않는다. 품질이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지적 노력의 결과이다. 영국의 비평가 존 러스킨의 명언입니다. 나이에 맞게 아주 품격 있는 인격을 갖춘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주변에 보면 있는데요. 나이는 어리지만 일찍 고생을 하고 속이 깊고 성실하고 착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나이는 어리지만 배울 점이 많은 그런 분들도 주변에 보면 있고, 나이는 많지만 왜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나이와 인품이 비례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가끔 접하게 되죠.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에도 정직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기본을 충실히 해서 작은 것을 크게 여기고,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인 정신을 가지고 내 일처럼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살면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직원으로 일을 하든 나중에 창업을 해서 경영자, CEO로 일을 하든 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의 주인은 여러분들이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인정받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2020년도 2월달에 기록한 저의 시간 기록, 시간의 가계부거든요. 시간의 가계부. 네. 슬리피 바인더를 작성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가계부도 쓰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는 가계부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 쓰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세계적인 석학 피터 드러커는 시간 관리의 방법을 한마디로 말했죠. 너의 시간을 알라.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11시, 12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이제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또 어떤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반나절을 더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택은 자신이 하는 거죠. 우선 저의 시간 기록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 2월 10일의 시간 기록지, 11, 12일의 시간 기록지를 제가 한번 스캔을 해보았습니다. 그날 중요한 거 해야 될 것이 산학협력 공문, 학과회의 2시, 모집 인원 조정 21일까지 이제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을 결제를 이제 10일날 해야 된다는 뜻이고, 교수학습 지침서, 출장계, 교육과정 파일, 시간표, 시간강사 평가, 이런 중요한 업무를, 네, 지금 보이시나요? 이만큼 여기에다가 적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시에 일어나냐 하면요, 지금 이 슬리피 바인더 제가 배운 곳에서의 이 기록지는 5시부터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5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저는 3시에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3시 이렇게 올려서 화살표를, 네, 이렇게 쳤어요. 네,
여기 보시면 3시부터 쭉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3시부터 일어나서 6시까지 공부를 하고 6시부터 7시까지는 학교 SNS 홍보나 또 하면서 이제 휴대폰 정리도 하고 7시부터 8시까지는 책 읽고 정리하고 그리고 8시부터 9시 반까지는 뭐 준비를 하고 출근을 하고 그리고 9시 반부터 10시까지는 이조교 우리 이조교 선생님 업무 보고를 받고 또 2월 10일날 시간 강사 평가를 했었네요. 10시부터 10시 반까지는 시간 강사 평가를 교무처에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10시 반부터 12시 30분까지는 입시 진행사항을 확인했고요.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점심 식사를 했고 가끔씩 중요한 전화가 온 것을 기록도 합니다. 거창대의 전임 교수는 아니셨는데 전임 교수님이 시키셨는지 외래 교수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학과 운영을 굉장히 잘 한다라고 교수님들 사이에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학과 운영을 어떻게 하고 학교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문의 전화가 와서 통화를 길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메모한 것이고요. 2시부터 3시까지는 구조조정 회의를 하고 3시부터 6시까지는 NCS 결제나 시간표 확인을 하고 입시에 관련된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6시부터 6시 반까지는 3P 바인더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퇴근을 해서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8시부터 11시까지는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시에 수면을 취했던 기록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10일 말씀드렸고요. 11일, 12일 이렇게 시간 기록이 쭉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시간이 돼 있는 것을 연결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는 이렇게 적어놔야 되는 내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적어놔요. 정리정돈을 하자, 시간을 더 아껴 쓰자,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자, 연락처 함부로 저장하지 말자, 휴대폰 사진 꼭 필요한 것만 찍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글은 수시로 삭제하고 영역별로 사진도 정리정돈을 하자. 이제 이런 내용을 적어 놓았고요. 뭐 위에서 보시면은 미팅, 구조조정 미팅, 입시 미팅, 취업, 학생 통화, 산업체 통화 계속 이제 취업을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통화로 학생 상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을 이 위에다 적어요. 교수학습 지침서 14일까지 그리고 입시 늘 신경 써야 됐었으니까 2월 달에 입시 그 다음에 선생님 찾아뵙기 뭐 이런 내용을 적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중요한 거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공부해야 되는 거 이렇게 적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학교에 오시면 제가 이 종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쓰다 보면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낸 시간 중에 헛되게 보낸 시간이 뭐가 있을까를 되돌아보게 되고요. 정말 시간을 아껴서 정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자신의 하루에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 두 번째 3월 16일, 17일, 18일에 대한 일정입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것들 뭐 결제도 해야 되고 뭐 산업체 대표 통화, 취업, 학생 통화, 학생 상담 중요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통일부, 책 쓰기, 강의 준비, 결제 해서 시간을 보면
이날은 2시 반에 일어났네요. 제가. 네, 2시 반에 일어나서 책을 썼고, 여러분들 가르치려면 제가 책을 열심히 연구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 통일부 강의를 했고요. 3시부터 6시까지는 책 쓰기 그리고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7시부터 11시까지 공부를 했고 생각과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16, 17, 18일 모두 다 강의 준비와 책 쓰기에 집중을 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학교 이제 개강을 대면 수업을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하는 시간으로 저는 집중해서 시간을 쓴 내용을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색깔별로 하는 거죠. 자기 개발이고 공부하는 거에 가까운 것은 저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학교 관련 주 업무는 핑크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강, 결제, 강의 컨설팅 결과 보고 제출, 학교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핑크색으로 형광펜 표시를 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여러분들도 기록을 하셔서 귀하게 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제가 제 사진을 올려놨기 때문에 제 화면이 안 보이는데요. 3P 바인더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지금 굉장히 두껍게 많이 이제 모아져 있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간을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꼼꼼하게 기록하셔서 여러분들 미래에 정말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시간을 쪼개서 알뜰하게 사용하시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쓰는 가계부보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기록하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1주차에 이어서 인사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눌 텐데요. 저희 국제대학교는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사를 잘 하셔야 되고 나중에 취업을 하셔서도 인정받고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것은 인사가 시작이기 때문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는요, 목례와 양례, 보통례와 정중례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목례, 양례, 보통례, 정중례가 있죠. 목례는 5도 각도의 인사입니다. 복도나 실내, 짐을 들었을 때 인사하는 방법이고 15도 양례는 엘리베이터나 친한 동료를 만났을 때 급히 지나쳐야 할 때 이렇게 15도 인사를 합니다. 보통례는 30도 각도의 인사로 상사나 윗사람, 손님이나 학교 선배, 사회 선배에게 하는 인사법입니다. 정중례는 45도 각도의 인사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르신이나 잘못한 것에 대한 사죄, 중요한 손님이나 스승을 만났을 때 하는 인사 방법입니다. 이게 체크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네, 이거를 지우고 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르게 선 자세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는요, 제가 쓴 책 꿈을 실현시켜주는 성공 이미지 메이킹 안의 이미지 사진입니다. 보시면 귀랑 어깨랑 손목 그리고 복사뼈까지 모두가 다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구부러졌죠. 네, 곡선이 안 그려지는군요. 네, 그래서 복부에 힘을 준다. 가슴을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한다. 어깨는 힘을 빼고 개인의 키 높이에 따라서 시선은 어떻게? 앞을 바라본다.
네, 시선은 앞을 바라보면 됩니다. 발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발은 뒤꿈치를 붙여서 네, 앞부분을 30도 정도 벌려줍니다.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탑 부분 귀의 탑 중앙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깨, 허리, 다리, 복사뼈가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팔과 손은 몸의 양옆에 자연스럽게 내리거나 공수 자세로 손을 모읍니다. 턱은 너무 당겨서 숙이지도 말고 너무 들어도 안 됩니다. 살짝 당겨서 입은 자연스럽게 다물어 주고요. 눈과 입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습니다. 다음 걷는 자세입니다. 지금 올바른 걸음걸이는 왼쪽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네,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림이 좀 비뚤게 그려졌는데요. 일직선으로 걷는 것이 올바른 걸음이 아니고 이렇게 팔자걸음이 되지 않는 네, 요 걸음. 네, 이것이 올바른 걸음걸이입니다. 어디에 방문했을 때 혹은 면접을 볼 때요, 여러분 앉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앉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앉으라고 할 때 앉는 거죠. 앉을 때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깨 너머로 의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치마를 입었을 경우에 치마 뒷부분을 여미면서 이렇게 다리를 모으고 앉습니다. 다리의 방향은 앞 구두 코의 방향은 1시 방향이나 11시 방향이 맞고요. 네, 자세는 공수한 자세. 허벅지에 오른손을 위에 올려서 공수한 자세로 치마가 짧은 경우는 안에 속이 보이지 않도록 가려서 다리는 이렇게 나란히 벌리지 않고 앉으면 됩니다. 네, 설명드린 대로 11시 방향이나 오른발이 앞으로 나온 1시 방향으로 앉는다. 스커트를 입었을 경우 속옷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오른손은 왼손 위에 포개어서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엄지나 손가락을 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깨에 힘을 빼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난 경우는 의자를 처음 상태로 바르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여러분들이 취업하기 전에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면접을 보러 가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앞에 앉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인사하는 자세나 앉는 자세만 봐도 교육을 참 잘 받았구나 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 이 사진은, 이 그림은요, 제가 이미지를 그리는 작가님에게 다리를 조금 모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됐어요. 네, 그래도 지금 제 책 꿈을 실현시켜주는 성공 이미지 메이킹 안에 들어간 이 그림들은 아주 유명한 그림 한 장당 엄청나게 비싼 유명한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남자들 제가 CEO 과정이나 외부에서 단체 사진 찍을 때 보면은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손을 이상하게 하고 찍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리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다리를 모으고 찍는 분도 계시고 너무 많이 벌리고 찍는 분도 계시고 주먹을 쥐지 않고 또 여자처럼 공수하는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남자는 어깨 넓이만큼 다리를 벌려주는 거예요.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 조금 모아지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손은 주먹을 쥐는데 엄지손가락이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주먹을 쥐고 지그시
허벅지 위에 올려놓습니다. 어깨는 펴고, 네,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자연스럽게 호감 가는 미소를 지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의자에서 일어난 경우는 의자를 처음 상태로 바르게 정리하는 것이 좋고요. 발은 어깨 넓이의 11자로, 이게 8자로 벌어지면 안 됩니다. 네, 발이.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앉을 때는, 처음 앉을 때는, 의자에 앉을 때는 의자 반보 정도 앞에서 바르게 선 뒤, 한쪽 발을 뒤로 해서 팔의 옆 라인이나 어깨 뒤쪽으로 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의자 등받이에 허리와 엉덩이가 닿도록 남자답게 자신감 있게 앉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친 제자인데요. 네, 제가 처음 쓴 책을 이제 출판하기 위해서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이렇게 예쁘게 찍었던 이미지입니다. 잘못된 인사, 눈을 마주치지 않는 인사, 입으로만 하는 인사, 표정이 없는 인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인사는 망설이다 하는 인사, 고개만 건성으로 살짝 숙이는 인사, 인사한 후 머리를 흔들며 고개를 드는 인사, 걸어가거나 뛰어가면서 하는 인사, 이럴 때 복도에서 윗분을 만났거나 그쵸? 상사를 만났을 때 통화 중이면 통화하는 사람에게 잠시만요 하고 전화기 내려놓고 인사한 다음에 위에 분이 지나간 다음에 움직이면서 다시 통화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멀리서 소리 지르듯 큰 소리로 하는 인사, 이런 인사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메일을 주고받다 보면은요, 메일에 꼭 중요한 보내야 하는 파일만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카톡이나 문자를 할 때에도 하루 중 처음 이제 문자를 주고받을 때 안녕하세요 혹은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메일도 마찬가지죠. 파일만 하나 보내고 끝내는 메일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안녕하세요 국제대학교 누구누구입니다. 내용 적고 마지막 마무리 인사, 네, 늘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오갈 수 있는 소통의 메일을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도 없고 내용도 없는 메일을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상사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나중에 취업하셔서 어떻게 인사하시겠어요? 목례를 처음 한 뒤에, 멀리서 봤을 때는 목례를 한 뒤에 2, 3m 정도 가까워지면 호칭을 사용해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상사가 먼저 지나간 다음에 이동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대폰 사용 시 인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통화자에게 먼저 양해를 구한 뒤 휴대폰을 귀에서 뗀 후 바르게 서서 인사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경우는 정중례로 인사는 못해요.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큰 소리로 인사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목소리 톤으로 인사하고 좁은 공간이므로 목례 정도가 적당합니다. 멀리 떨어진 거리의 계단에서 상사를 만났을 경우에는 눈을 보며 밝게 인사한 뒤 2, 3m 정도 가까워졌을 때 인사합니다. 계단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좁은 공간이죠. 15도 정도의 가벼운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계단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상사가 계단 아래에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계단 아래로 내려가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바쁠 때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소개 매너인데요. 많은 사람들을
나를 중심으로 만나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나이가 적은 사람을 많은 사람에게 먼저 소개해 올리는 거예요. 상하 관계의 경우에는 지위가 낮은 사람을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먼저 소개해 올려야 되는 거예요. 남성을 여성에게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있으면 남자를 여자에게 먼저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나이나 지위가 비슷한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하고 친한 사람이 있죠. 그 친한 사람을 상대방에게 먼저 소개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을 덜 친한 사람한테 먼저 소개해 올리는 겁니다. 악수를 하다 보면 악수를 하는 법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손을 우리가 공수하는 것처럼 엄지와 엄지 사이를 두 사람이 잘 이렇게 끼고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은 벌리지 않고 있고요. 다른 한 손은 배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벌리지 않고 올려놓습니다. 악수를 하는 거리는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안 되고, 손만 바라봐도 안 되고 눈만 바라봐도 안 돼요. 악수하는 것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수는요, 친해지고 싶은 상대는 악수한 상태에서 7번 정도 흔듭니다. 사실은 손을 맞잡고 악수할 때 흔드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정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손을 잡고 또 다른 손으로 상대방의 손등을 막 만지고 비비고 이러는데, 그거는 바람직한 악수법은 아니에요. 비즈니스 만남에서는 5번 정도를 흔드는 것이 좋다. 평균적으로 3, 4초가 적당하나 싫은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악수를 해야 되는 경우는 1초에 끝내기도 합니다. 악수를 하는 적당한 거리는요, 50cm 정도고요. 악수를 할 때 두 손을 잡거나 허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악수를 할 때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면서 손을 흔들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어르신이, 나보다 더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 악수를 했을 때 그분이 손을 흔들면 그냥 맡기고 그냥 있으면 되고요. 내가 먼저 손을 절대 흔들면 안 되고, 그리고 악수할 때는 허리를 너무 굽혀서 인사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왕족과 악수할 때는 머리를 숙여야 하지만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대부분 머리를 숙이며 악수하는 것은 잘못된 악수법이에요. 상대가 연장자인 경우는 두 손을 잡거나 잡은 손을 꼭 쥐고 오래 있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를 숙이는 거 올바른 악수법 아니고요. 상대가 높은 사람일 경우 허리를 15도 정도 굽혀 목례를 한 다음에 악수는 빤듯하게 서서 하세요. 악수할 때 허리를 굽히지 말라고요. 악수하면서 한쪽 어깨를 껴안는 등 불필요한 과장된 행동은 품위가 없어 보여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두 손으로 악수하는 것은 실례고, 연장자의 경우는 연소자의 어깨나 팔을 가볍게 두드리며 답례하는 경우도 있어요. 연세가 많으시거나 상사일 경우에. 기혼자와 미혼자가 악수를 한다? 기혼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셔서 고객과 악수를 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직원인데 손을 내밀지 않아요. 고객이 악수하고 싶을 때 먼저 손을 내밀면 그때 악수를 하는 것이고, 상급자가 먼저 손을 내밀 때 하급자는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는 겁니다. 여성과 남성이 있으면요, 여성이 먼저 남성에게 손을 내미는 거고, 연장자가 먼저 연소자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연세가 많은 분이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손을 먼저 내미는 거고, 고객이 먼저, 선배가 먼저, 그리고 너무 세게 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성의 경우, 요즘 남성분들도 반지 많이 끼죠. 반지를 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세게 잡으면 아파요. 손의 끝부분을 잡거나 가볍게 잡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난 당신하고 악수하기 싫어요.
상대방을 경멸하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손 끝부분을 잡거나 너무 느슨하게 가볍게 잡지 않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잡고 있지 않고요. 연소자나 하급자가 먼저 연장자나 상급자의 손을 흔들지 않습니다. 나의 손등이 위로 가는 악수는 상대방을 지배하고 싶다는 의미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악수하죠? 상대방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악수를 해요. 상대방의 손등이 하늘을 바라보게 올려주는 거죠. 상대방을 스스로 손바닥이 위로 오게 하는 악수는 미국 대통령이죠. 순종적인 악수입니다. 특이한 악수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손이 더러워서 악수를 하지 못할 때는 양해를 미리 구합니다. 장갑을 꼈을 때는 장갑을 벗고 악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두 손으로 하는 악수는 부탁이나 명령의 의미가 있고, 상대가 악수를 청할 경우는 남성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악수하고요. 여성은 앉은 채로 악수해도 무관하지만 같이 일어나서 악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함 주고받을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앉아서 명함을 주고받는 게 아니죠. 상대방이 명함을 주면 일어나서 정중하게 두 손으로 명함을 받는 것입니다. 손을 적당한 압으로 잡고 두 손으로 잡지 않으며, 손을 잡고 흔들 때는 너무 세게 마구 흔들지 않는다. 악수를 할 때는 흔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상사가 먼저 흔들 때는 그냥 맡기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악수를 하며 너무 허리를 과도하게 굽혀서 비굴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인사를 해야 될 경우는 미리 인사를 15도 정도 하고, 악수를 할 때는 허리를 굽히지 않고 반듯하게 선 자세에서 악수를 합니다. 국가 원수나 성직자, 왕족 등은 의회 기준에서 예외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명함을 건네는 매너인데요. 하급자가 먼저 상급자에게 건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명함을 드린다고요. 연소자가 먼저 연장자에게 건네는 것이고, 지위에 상관없이 방문자가 먼저 건넵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위에 상관없이 방문한 사람이 먼저 명함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연장자나 상급자에게 먼저 건네는 겁니다. 명함을 맞교환할 경우는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가슴 높이로 건네고요. 나의 왼손으로 상대방의 명함을 받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주고 왼손으로 받는 거예요. 그림처럼. 명함을 건넬 때는 간단한 소개와 함께 명함 글씨가 상대방에게 바르게 보이는 방향으로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대학교 권혜영입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는 거죠. 명함은 두 손으로 받고 성명이나 직위 등을 읽어서 기억합니다. 받은 명함은 명함 지갑에 잘 보관하는 것이고요. 가끔씩 보면 명함을 받아서 책상 위에 그냥 올려놓고 손장난을 한다던가 명함에다가 글씨를 쓴다던가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읽기 어려운 이름 글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자의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정중하게, 대단히 실례합니다만 무슨 자로 읽습니까? 라고 질문해도 무방합니다. 한문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어려운 한자도 있고. 응급실 등에서 한 번에 많은 사람과 명함을 교환해야 하는 경우에는요, 이름을 모두 기억하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이 앉은 좌석 위치대로 맞춰서 명함을 테이블 위에 나란히 정리해서 놓은 뒤에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명함을 받은 뒤에는 직책만 부르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빈나 회장님,
이빈나 회장님, 이렇게 이름을, 성함을 불러드리는 거죠. 명함을 받고 상대방에게 본인의 명함을 건네려고 계속 찾고 있는 경우는 매너에서 어긋납니다. 미리 준비해서 인사와 악수가 끝난 후에 명함을 교환하는 것이에요. 인사와 악수가 끝난 후에 명함을 교환하는 겁니다. 명함은 앉아서가 아닌 서서 주고받는 것이고요. 만남을 마치고 돌아갈 때 테이블 위에 그냥 놓고 가지 않도록 합니다. 뒷주머니나 하의 주머니에 넣지 않고 명함 지갑이 없는 경우에는 상의 안쪽 주머니에 잘 보관합니다. 명함이 없어서 명함을 받기만 하고 건네지 못하는 것은 큰 실수죠.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명함을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과의 말을 건넨 뒤 메모장에 이름과 연락처를 별도로 적어서 정성스럽게 건네줍니다. 명함이 상대방에게 거꾸로 보이도록 건네지 않도록 하고요. 명함을 받고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놓고 대화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은 명함 매너까지 함께 했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했는데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대한 좋은 내용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눴고요. 그리고 시간을 기록하는 것, 반나절을 더 살 수 있는 방법. 네, 저는 20대 때부터 그렇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하루에 4시간 잠을 자도 졸리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잠은 잘수록 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집중해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공부를 하고, 네, 그렇게 이제 하루를 마치면서 오늘 내가 잘한 게 뭐가 있고 반성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 후회되는 게 뭐가 있지, 다음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잡니다. 제가 20살에 이런 걸 알았더라면 지금보다 더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 제가 첫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약간 방식이 틀리긴 하지만 20살의 저의 기록 노트예요. 네, 이때도 꼼꼼하게 과제부터 그리고 나의 다짐, 노트에 중간중간 중요한 것들을 많이 적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책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보니까 빨리 읽는 거 말고요, 속독 말고 집중하면서 밑줄 그어가면서 책 한 권을 읽는데 평균 페이지 한 3-4시간이면 3시간이면 한 권을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2019년도 11월 달에 여러분들 강의를 위한 책 쓰기 그리고 제 개인적인 책 쓰기를 준비하면서 11월 달 한 달 동안 매일 한 권씩 책을 읽었어요. 네, 그게 매일 한 권씩 읽었던 적은 처음이어서 힘은 들었는데 엄청난 성장을 한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하시고 시간을 기록하시고 매일 몇 페이지씩 이상 책을 읽고, 만약에 책을 한 권 샀으면 전체 페이지를 7로 나눠서 매일매일 몇 페이지를 읽어야 일주일에 한 권을 읽을 수 있는지를 체크하셔서 그만큼 접어놓고 매일 책을 정해진 페이지대로 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멋있게 지금부터 생각하고 노력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도전하고 자기 개발에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못 이룰 이유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 제가 1주차 과제를 하면서 뭐 감동적인 내용이나 그 다음에 저의 강의를 듣고 느낀 점 이런 거를 쓰라고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을 추가로 써서 올린 학생이 있더라고요. 많이 감동적이었고 자극이 됐고 정말 대학생활 열심히 하고 싶다. 권혜영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자기가 다시 한번 대학 생활에 대한 목표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많은 목표들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부모님 용돈을 드리고 싶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타고 싶다,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고 싶고, 그리고 친구를 잘 사귀어서 원만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봉사를 많이 하고 싶다, 그리고 저와 함께 산업체도 다니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다 등등 많은 목표를 적어주셨어요. 너무나 훌륭하고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어요. 네, 저의 제자 중에서 졸업한 지 5년 만에 대학 강의를 시작한 제자가 있어요.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편입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대학원 석사를 들어가서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저는요, 어느 한 가지에 미쳐서 5년 동안 집중해서 미치면 반드시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 주에 말씀드렸지만 저 늦게 공부 시작했지만 집중해서 열심히 했고 아기를 키워가면서 아기를 업고 아기 봐주시는 분이 집에 안 오는 날은 아기를 업고 수업을 갔던 날도 있었고요. 잠 3시간, 4시간 자가면서 공부에 미쳐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나보다 앞서 성공한 사람들, 교수가 꿈이었으니까 그분들의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프로필을 다 스캔해서 보면서 나의 미래 계획,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고 내가 어떤 교육을 받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대학원은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모든 것들을 먼저 살았던 선배들의 프로필을 보면서 생각하고 계획했단 말이죠. 잠을 실컷 자면요 꿈만 꿔요. 여러분들이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정말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하게 움직이면 여러분들의 꿈은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올 겁니다. 일찍 일어나셔서 책도 읽고요. 어머니 힘드신데 쓰레기 봉투도 갖다 버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빨래도 널어드리고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으면 경험 삼아서 한번 해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과제도 늦지 않게 내고 지각 결석하지 않고 하나를 보면 많은 것들을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하기에 달렸어요. 여러분들의 성공은 여러분들이 가슴에서 끌어오르는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만큼 여러분들은 도달할 수 있고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5분 강의인데 1시간을 거의 다 채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감동을 받고 생각을 했다고 하니까 저도 더 많이 준비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 과제는 1주와 2주차 대학생활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진솔한 부분을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1주에서 2주까지 배운 것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것,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두 가지를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출석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메일을 보낼 때,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께 카톡이나 문자를 드릴 때, 혹은 전화를 드릴 때에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드리라고 했죠? 안녕하세요 보다 더 높인 인사말이 안녕하십니까? 예요. 그리고 가끔 보면 어른한테 몰라서 그런 거죠. 수고하세요 라는 말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수고라는 거는 여러분, 위에 사람이 한참 어린 아랫사람이나 상사가 아래 직원에게 수고했어요 라고 하는 인사지, 어린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인사는 수고했습니다 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다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은 어른한테 쓰는 말이 아니라는 거 나중에 취업하셔서도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제 잘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르바이트하고 힘들게 생활하는 학생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험만큼 소중한 재산은 없습니다. 늘 힘내시고 힘든 것들 다 지나가니까 열심히 학교를 포기하지 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